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으로부터 76%까지 오른 종목이죠. 그래서 상당히 급등한 후에 지난 10월 12일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하락을 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 상황이 현재 정말 중요한데요.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장이 좋지가 않았죠. 가장 큰 이유는요, 당연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한 그러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자, 문제가 미국이 급하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저금리를 유지하던 그런 국가들은 달러화가 빠르게 국가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원화, 위안화, 엔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요. 자, 물가가 크게 올라버리면서 소비 위축으로 경제가 안 좋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게다가 미국이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 최근 고금리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고 강달러 기조는 더 강력해져 버렸죠. 자,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해버리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해버리면 채권 가격은 매우 크게 떨어집니다. 자, 이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제2의 SVB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은요, 안전자산으로 판단해서 미국의 여러 중소은행들은 채권을 많이 투자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채권 가격은 폭락한다는 것이고, SVB 은행처럼 채권에 투자한 은행들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연준도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상 물가를 잡는 것,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리게 되면 고인플레이션으로 빠질 위험이 있고,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요, 일본, 중국들도 계속해서 미국채를 내다 팔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자, 미국채에 투자한 금융기업들이 또다시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채용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그 소식도 곧바로 나왔는데요. 자, 직전에는 채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발표가 나왔었는데, 자, 갑자기 180도 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FOMC 회의에서도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상황을 한 차례 더 지켜봤었는데, 지금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으니까, 자, 일본과 중국이요, 채권 매도세로 곧바로 대응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민간 고용이 줄었다는 이런 기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완화 기조로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자, 미국은 결국 물가 잡는 것에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결국 고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투심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 건으로 인해서 증시 영향은 좀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 크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국제 유가는 4% 정도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자, 달러 가치 상승은 좀 미미한 수준이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당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기존 27%에서 13%로 급락해버린 상황이고, 상황 자체가 금리 인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코스피 쪽은 아직까지는 수급 회복이 좀 더디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크게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시점이 다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 전고점 대비해서는 고점 대비 14%까지 별다른 반등 없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일봉상 RSI 지표, 자, 이 수치가요 35 정도면은 지수 단기 저점인 경우가 많은데, 자, 이때 수치값이 25 정도 됐고요. 자, 그만큼 시장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침체에 빠졌는데, 이렇게 침체에 들어간 시점이 지난 1년간은 없을 정도로 지수가 상당히 크게 그리고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800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 800선은요 의미 있는 지지 구간입니다. 예, 반등이 나오기 정말 좋은 자리이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반등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800선을 잠시 이탈하더라도 충분히 이제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반등을 제대로 하더라도 곧바로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등 후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눌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850선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다면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상품이죠. 코스닥 인버스로 어느 정도 위험을 해지하면서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고 주가가 상당히 크게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LK99가 초전도체가 확실하다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재 악재는 없습니다. 자, 여전히 초전도체와 관련한 입증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자,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면 당연히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겠죠. 현재 미국 국방부 펜타곤 산하 연구기관에서 LK99를 연구 중이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대중의 관심에서는 좀 멀어진 사이에 분명히 LK99에 대한 연구와 입증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반드시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입증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일부러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돌아와서 자, 주식 차트와 수급, 거래대금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당연히 전고점을 넘는 척하면서 크게 주가를 빼버린 상황이라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이 장대의 양봉과 장대 음봉을 만든 주체는 외국인인데, 자, 외국인이 60만 주를 한 번에 던지면서 급락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자, 일부러 공포 구간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은 시점을 보게 되면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였고요. 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외인들의 평단가는 대략 53,000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물량을 크게 던진 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상황이고 10월에 상승을 주도한 것이 이 외인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가보다 더 낮게 진입을 한다면 반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대장주 같은 경우는요, 엔벨로프를 적용해서 단기 스윙, 단타 매매가 가능했는데요. 엔벨로프는 10 엔벨로프를 적용하시게 되면 거의 정확한 저점을 잡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4차례 정도 10 엔벨에서 거의 정확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이죠. 자, 매매 잘 적용하시는 경우 하루에 20% 수익도 가능했고요. 대장주와 상승 추세에서의 대형주 종목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적용하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차트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찾기 옆에다가 영어로 엔벨로프라고 이렇게 치시면
자동적으로 엔벨로프 지표가 찾아지게 됩니다. 자, 찾으신 후에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지표가 적용되게 되는데 여기서 엔벨로프 값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위에 엔벨로프 중심선이라고 된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피어리드와 퍼센트가 각각 26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10, 1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상승 파동 진행 시와 횡보 시에 적용 가능하고요. 하락 파동으로 진행될 때는 예외입니다. 자,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가 성공을 한다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신성 델타테크가 에코프로는 우스울 정도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LK99가 초전도체가 맞는지 여부일 텐데요. 이 부분 정확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초전도체가 아니거나 불확실하더라도 종목 자체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도 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급등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에 큰 영향을 주었던 네이처의 발표부터 보시면서 초전도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이처지 웹사이트에 LK99는 슈퍼컨덕터가 아니다 이렇게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황화구리를 제거하고 나서 100% LK99 물질로 만들었더니 전도체도 아니고 그냥 불연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 저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기 저항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견했었던 전기 저항이 낮아지는 현상은 자, 이 황화구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LK99가 초전도체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네이처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신물질 LK99를 발견한 시점이 무려 20년도 넘은 시점인 1999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실험과 연구 끝에 지난 7월 22일에 최초 상온상압 초전도체 개발 논문 2편을 인터넷에 공개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수십 년에 걸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겨우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빠르게 파악해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는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급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네이처지가 저렇게 판단한 근거에는 퀀텀 연구소에서 의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안 주었기 때문에 단순히 관련 학자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 입장을 들어본다면 충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떤 노하우를 밝히기 꺼려 했다던가 아니면 추후에 제대로 정리를 해서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또 하나 논란이 될 만한 것은 네이처와 독일 연구소는 샘플을 잘못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라색 유리 결정체를 만들어서 절연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기사를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전에 인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퀀텀 연구소에 문의해서 제대로 제작해서 기존의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철회를 했고요. 결국 퀀텀 연구소는 이런 논란들을 다 인지하고 있고 조만간 연구 성과들과 함께 입장 표명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 19일에 한미일 공급망 삼각연대를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래 핵심 기술 전면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배터리 소재와 같은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망 연대가 아니라 AI라던가 양자 슈퍼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를 핵심 신흥 기술로 개념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상호간 공유하고 보호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즉, 현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이 이 초전도체 기술 공유와 보호에 대한 어떤 목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초전도체가 확실히 아니라고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밝힌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최소 검증 기간인 1개월 이상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현재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 되고 있죠.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기존의 사업으로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총 1조 정도라면 그런 기업들은 1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사업으로 인한 실적으로 계산해봐도 현재는 크게 고평가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게다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가능과 불가능을 나누는 것이 어렵겠지만,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시는 당연히 큰 하락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자, 초전도체가 맞다는 평가가 나올 때는 상한가를 수십 번 가능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물질이 나온 것이거든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집을 만한 것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국내 언론사들이 네이처지 판단에 대한 오류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한 것이 어쩌면 하락을 기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가기도 했고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이제는 정말 불나방처럼 아무렇게나 매매하시면 크게 물리거나 멘탈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카톡을 통해서 전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분봉을 보시면서 어디가 매수 맥점인지 알 수 있는 기법 정보들, 현재 세력이 어떤 의도로 갖고 있는지, 현재 매도 중인지, 흔드는 것인지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장주 매매 기법도 다 전달해 드리니까요, 말씀드린 상단의 전화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 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악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악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베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호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 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증거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